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자음 글자 하고 있잖아요. 그거 쭉 이어서 오늘은 여기요. 보이시죠? 지읒, 치읒 글자, 그리고 그 글자들로 만들어지는 단어까지 그렇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지읒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한눈에도 지읒 글자가 보이시죠, 어머니? 그래서 찾는 거는 어머님들이 찾으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짝꿍을 만나서 어떻게 소리가 나나. 지읒하고 아가 만나면 자, 지읒하고 어가 만나면 저, 지읒하고 오가 만나면 조, 지읒하고 우가 만나면 주, 또 지읒하고 의가 만나면 즈, 즈 이렇게 입을 옆으로 벌려서, 지읒하고 이가 만나면 지라고 소리가 나요. 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 조, 주, 즈, 지. 잘하셨어요. 지. 발음을 소리내서 크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자음 글자를 하기 전에 항상 이름을 먼저 했었죠. 이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들리는 듯 하는데 소리가 안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 뭘까요? 그래요. 이거는 지읒이라고 해요. 지읒에다가 이를 넣으세요. 그리고 약간 우리 규칙이 있었죠. 이응에다가 의가 있고 항상 자기 글씨가 받침으로 간다고 했어요. 지읒이라는 이 글자가 받침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읽을 때는 지읒으로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읽을 때는 이 지읒은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지읒, 지읒. 쓸 때는 이렇게 지읒이죠. 이걸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읒 글자고요. 지읒 글자는 우리 앞에 시옷 글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기역자를 꺾었잖아요. 우리가 배운 기역 글자를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꺾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벌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위에서 벌리거나 아래에서 벌리면 모양이 이상해요. 한번 해볼게요. 기역 글자가 둘. 이렇게 받침으로 쓸 때는 기역을 이렇게 곧게 썼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올 때는 살짝 이렇게 휘어서 써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기역자를 먼저 이렇게 휘어서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읒자 볼게요. 이 벌리는 게 너무 위에서 벌렸어요. 아니면 잘 보세요. 휘고 나서 너무 또 아래에서 이렇게 벌리면 글자 모양이 약간 균형을 잃어서 예쁘지 않은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더 예쁘게 쓰려면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 주시고 그 다음 요거의 가운데 요 휘어진 부분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벌려 주시면 어때요? 훨씬 더 너무 앞쪽이나 뒤쪽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균형이 맞으면서 예쁜 거 느끼실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얘는 지읒이고요. 쓰는 거 같이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나 기역자 휘어서 써주고 가운데 이 휜 부분에 가운데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읒 모양을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내려와서 이 지읒 글자와 모음과 어떻게 만나서 어떤 글자가 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지읒이 아랑 만났어요. 그러면 자라고 소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읒하고 오가 만났어요. 그러면 조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어머님들 질문 나갑니다. 지읒하고 우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뭐가 될까요? 지읒에다가 우를 그대로 갖다가 붙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 하고 입을 좀 동그랗게 모아서 주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자, 조, 주가 들어가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글자만 하면 다 아는 것 같고 배운 것 같은데 금방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자와 조와 주가 들어가는 낱말을 한번 같이 익힐게요. 통글자라고 하죠, 그걸. 자가 들어가는 것부터 우선 볼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색깔도 있고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 글씨를 써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지읒에다가
아를 붙여요. 그러면 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읒에다가 이번엔 우를 붙일 거예요. 어머니. 자주. 자, 자주라는 말. 두 가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주는요. 야, 우리 좀 자주 만나자. 그러게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있어야지. 무서워서. 자주. 여러 번, 종종 이런 뜻의 자주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주는 뭐냐면 색깔이 있어요, 어머니. 자주색. 보라색하고는 약간 달라요. 보랏빛보다 오히려 더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그런 자주 색깔 할 때 자주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뜻을 여러 가지 다 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뜻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자 들어가는 거. 또요. 자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물론 많지만 이번엔 받침이 있는 글자로 하나 할게요. 많아도 걱정이 많고요. 또 없어도 없는 나름대로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대상. 그렇죠. 자식들. 자식 써볼게요. 자녀도 있고요. 자식도 있는데요. 자, 이제는 받침 있는 글자를 일부러 골라서 한번 해보려고요. 자식, 시옷에다가 시예요. 시금치 할 때 시자에다가 식, 익 이런 소리가 나죠, 어머니. 그러니까 기억을 받쳐주시면 돼요. 자식. 자, 자식과 관련된 속담도 있어요, 어머니. 생각나세요? 무자식이,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과연 무자식이 상팔자일까요? 정말 최상의 팔자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식들이 효도 잘하고 효자, 효녀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자식이 많다. 근심 걱정이 많죠.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래서 어머님들과 자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요걸 한번 해봤어요. 자자가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주, 자식. 그래서 자자, 자주 할 때 자자야. 자식 할 때 자자가 들어갔었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조자로 갈게요. 조자 들어가는 그런 낱말 뭐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교재에는 생선 이름이 나왔었어요. 차례상이나 아니면 제사상에 오르는 좀 비싼 생선이 있죠. 맞아요. 조기 써볼게요, 어머니. 조기. 지읒에다가 오자를 붙어요. 조. 그 다음에 기린 또는 기러기 할 때 기자를 붙이시면 돼요. 조기. 자, 이 조기도 우리는 교재에서 생선, 조기로 배웠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기 축구할 때 조기가 있어요. 그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여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조기라고도 하고요. 또요, 조기에 뭐냐면 태극기를 달아요. 요게 태극기예요. 기쁜 날, 3.1절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태극기를 달아요. 그죠? 그러나 현충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때문에 좀 슬퍼요. 그럴 때는 요 태극기의 한 폭, 태극기의 한 폭만큼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태극기를 달아요. 그걸 뭐를 단다? 그렇죠. 조기를 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선 조기도 있고 조기 축구할 때 조기도 있고요. 조기를 달아요. 현충일날 조기를 달아야지 3.1절날 이렇게 조기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태극기를 달 때 조기를 단다도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조기라고 하는 생선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머니? 이번엔 받침 있는 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 더 줄까? 아, 네,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할 때 조금을 써볼게요. 지읒의 조자 똑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할 때 금자를 쓰면 돼요. 기역에다가 을을 붙이면 그가 되겠죠? 거기다 미음 받침을 하면 금요일 할 때 금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건 받침 없는 거, 얘는 받침 있는 거. 조기라는 생선과 조금만 더 주세요. 요거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이렇게 조금이라는 단어들. 자, 마지막이에요. 요기요, 주자. 주자가 들어가는 그런 낱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이거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아침이 먹기 귀찮다고 그냥 이거 한 잔 쭉 마시고 그냥 아침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셨어요? 주스.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주스, 주스 이러면서 주 발음 나는 거 아닌가요? 발음이 우리가 주스, 뭐, 주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음을 하지만 외래어는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다고요. 그래서 쓸 때는 발음할 때 약간 발음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쓸 때만큼은 주가 아니라 주로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쓰세요. 주스. 시옷에다가 을을 붙여서 주스. 그러니까 주스라고 하던 주스라고 하던 발음엔 그지 큰 상관이 없어요. 영어를 발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쓸 때만큼은 어머니 이렇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로 쓰신다라는 거. 또 주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여기 보면 겹치는 거 보이세요, 어머니? 요 주자가 어딘가에 보여 안 보여요? 여기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에도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 받침 있는 걸로. 자,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드라마에 보면 항상 여자, 그렇죠,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나온단 말이죠. 주인공이 혹시나 죽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면 막 어머니들 가슴이 콩강콩강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주인공 한번 써볼게요. 지읒에다가 우를 쓰세요. 주. 그 다음에 이에다가 니은 받침 인. 그 다음에 고에다가 공공공공공, 그렇죠. 이응 받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받침 있는 글자들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소리 나나 같이 주스, 그 다음에 얘는 주인공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자, 조자, 주자가 들어가는 낱말로 많이 읽고 연습을 하고 또 써보기도 해봐야 되겠죠.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읒에 이어서 이번엔 치읒 글자를 알아볼 거예요. 치읒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기. 치읒자 보이세요, 어머니? 여기 치읒자는 다 눈에 쏙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치읒 글자가 아랑 만나서 과연 또 다른 모음자랑 만나서 어떻게 소리 나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치읒이 아랑 만나서 자, 치읒이 어랑 만나면 처, 치읒이 초랑 만나면 초, 치읒이 우랑 만나면 추. 우 발음은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말면 평평한 것보다 이름이 이렇게 소리가 잘 날 거예요. 초, 추. 그 다음에 이건 반대로 쭉 입술을 옆으로 쭉 이렇게 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치 발음이 날 거예요. 얘는 치읒과 이가 만나서 치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아니요, 차. 제가 왜 자를 했을까요? 네, 지읒 글자와 구분을 좀 하라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차, 조금 거칠게. 그렇죠. 처, 조금 거칠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해볼까요? 차, 잘하셨어요. 얘는 처, 얘는 초, 추, 치. 아마 이 발음이 제대로 잘 되신 분은 손을 앞에다 대고 이렇게 이 발음 해보시면요. 손에 침이 팍팍팍팍 튀어 있을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발음을 하신 거예요. 나는 침이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해. 뭔가 이게 발음을 너무 약하게 발음했거나 발음이 제대로 안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치읒 글자 낱말의 이름 한번 알아보고요. 그 이름이 어떻게 쓰는지 순서 한번 볼까요? 얘는요, 순서를 먼저 볼 거예요. 가끔가다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비스듬히 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한 획을 짧게 그어도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역자를 꺾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나는 선생님 요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여기 글자는요, 마치 점을 찍듯이 톡 하고 이렇게 점을 찍듯이 세워주고요. 세워서 점을 찍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벌려주시고요. 기역을
기역 다음에 요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치읓. 얘도 치읓이고 얘도 치읓이에요. 얘만 맞고 얘는 틀린 게 아니라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나는 그냥 짧은 획, 긴 획 이렇게 쓸래요. 난 점 찍듯이 쓸래요. 자기가 쓰고 싶은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 이름 알아볼까요? 그러면 이 글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치읓이 있고 치치치치 이. 그 다음에 으라고 하는 소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받침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치읓을 한 번 더 이렇게 받침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읓이 되겠죠. 쓸 때는 치읓이에요. 그런데 발음은 으 하면서 디귿으로 소리가 나야 합니다. 치읓. 한 번 더 해보세요. 치읓. 예. 치읓. 얘는 치읓. 이름을 말할 때는 치읓. 발음할 때는 치읓. 디귿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글자 짜임을 보고 쓰기. 짜임.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요 자음과 요 모음이 만나서 어떤 글자가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치읓과 아가 만났어요. 차 이렇게 되겠죠? 또 치읓과 우가 만났어요. 추. 치읓과 이가 만났어요. 그러면 치. 여기 들어갈 글자들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한번 써볼까요? 치읓에 우가 만나면 되니까 자, 치읓을 먼저 이렇게 써주고요. 으를 쓰고 이렇게 내리면 추가 되겠죠. 추. 그 다음에 이번엔 치읓을 먼저 쓰고요. 이렇게 길게 내리면 치라고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추, 이렇게 합쳐져서 치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실 거예요. 자, 차, 추, 치가 들어가는 낱말로 한번 익혀볼게요. 차. 들리는 듯해요, 어머니. 차, 마시는 차도 있고요. 타는 차도 있어요. 자동차, 승용차일 때. 근데 오늘은 우아하게, 가을이니까 우아하게 차 한잔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머님들이 즐겨 마시는 여러 차가 있겠지만 우선 받침이 없고 어머님들이라고 익숙한 차. 보리차 해볼게요. 보리차. 비읍에다가 오를 붙이세요. 그 다음에 리을에다가 이를 붙이면 보리. 그 다음 우리가 배운 이 글자를 붙이는 거예요. 보리차 이렇게 하면 차 마시는 따끈한 여름엔 시원하게 즐기고요.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만능차. 그죠? 어머님들 애들 키울 때 정말 많이 그래서 보리차를 은근히 애들도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먹었던 그 맛이 있어서 보리차를 상당히 즐겨 먹죠. 그래서 애들이 잘 먹으니까 뭐예요? 상품으로 나왔어요. 편의점 가면 많이 팔아요, 어머니. 보리차를. 귀찮으시면 그거 사드시면 돼요. 보리차. 그 다음에 받침 있는 거 한번 할까요? 나는 녹차가 좋더라. 녹차. 니은에다가 오를 붙이고 기역 그러면 녹. 차는 똑같겠죠. 요 글자를 갖다 붙여주세요. 치읓에다가 아를 붙이면 차. 녹차. 받침 없는 글자. 보리차, 녹차. 이런 보리차, 녹차 말고도 차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그죠? 무슨 차 있어요? 어머님이 아는 거. 그렇죠. 뭐 결명자차. 그죠? 또 우엉차. 요즘에 차로 마시는 게 상당히 종류가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받침 글자 할 때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번엔 치읓하고 우가 만났어요. 추예요. 추.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글자부터 해볼까요? 뭐 나왔어요, 어머니? 가을에 곡식 걷어들여요. 뭐 했었죠? 맞아요. 추수 했었어요. 추수. 치읓에다가 우를 만나면 추. 수요일 할 때 시옷에다가 수요일 할 때 우를 붙이면 추수. 그림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요, 어머니. 트랙터가 논밭에 있고요. 막 곡식 걷어들이는 그런 장면. 추수. 추수는 한자어예요. 한자로 돼. 가을 추자에 거둘 숫자. 순우리말이 있겠죠? 순우리말로는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인다 해서 가을 거지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주의하라고 했었죠? 거지라고 소리 난다고 거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세요. 의에다가 리을이에요.
거지지만 거를 먼저 쓰고요. 디귿 받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이가 와요. 여기 있는 가을, 요게 이 몸을 만나면 지읒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데 그런 문법적인 건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문법이 나오는 건데 그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음은 정확히 하고 정확히 쓸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가을에 걷는다, 걷어들인다, 걷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디귿 받침이 있는 거예요. 가을, 거지, 추수 같은 단어예요. 또요, 추자 들어가는 거, 먹는 거로 생각할까요, 어머니? 우리 전도 부쳐 먹고 오이 소박이도 해 먹는 거 꼭 들어가죠? 맞아요. 부추 써볼게요. 부추. 나란히 비읍 쓰고요. 우를 붙이세요. 부추. 치읓에다가 우를 또 붙이면 바로 부추의 추가 되겠죠? 그래서 차자 들어가는 낱말, 추자 들어가는 낱말까지 했어요. 이제 치자 볼까요? 치자 들어가는 낱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 욕실에서 생각하면 되게 기억이 빨리 날 것 같은데 치카 생각나셨죠?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는데 칫솔은 둘 다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 하나라도 덜 있는 걸로 치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구할 때 야자를 먼저 쓰고요. 거기다가 기억을 붙일 거예요. 치약. 아까 그죠? 치약이 있고 칫솔도 나중에 시옷 받침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치약. 그다음 이번에 받침 없는 거 좀 쉬운 거예요. 우리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김치 하고 찍을 때도 있고요. 치즈 하고 찍을 때도 있어요. 치즈 한번 해볼게요. 치즈, 그 다음에 그죠? 치자가 들어가는 거, 치약, 치즈, 여기는 없지만 칫솔, 그런 다음에 야, 너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치사하다. 그럴 때도 다 치자 들어가요. 낱말은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우선 발음부터 익히는 거니까 요 발음들 한 번 더 읽으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보리차, 녹차, 추수, 부추, 치약, 치즈. 잘하셨어요. 치읓 글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글자는 보이세요? 키읔 글자입니다. 키읔을 찾아 한번 동그라미 표하기. 키읔 보이시죠, 어머니? 위쪽으로 이렇게 키읔 글자가 보이고요. 동그라미는 어머님들이 한번 동글동글 해보세요. 우리는 뭔가 만나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가 중요하니까 한번 발음해 볼게요. 키읔하고 아가 만나서 카. 그렇죠. 카. 키읔과 어가 만났어요. 커. 그 다음에 키읔과 코가 만났어요. 코. 옛날 코코코 눈, 코코코 귀 이렇게 게임하던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 애기들이랑 하던 거. 코. 그 다음에 이번에 키읔에다 우가 만나서 쿠. 오와 우는 입을 동글동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키읔에다가 을을 만나면 크. 요즘 애들은요, 어머니 웃기다고 웃길 때 하하하호호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크크크 거려요. 크크크크크. 예전이랑 달라졌죠. 웃음 표현하는 게. 그 다음에 키읔이랑 이가 만나면 키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카, 커, 코, 쿠, 키. 잘하셨어요. 이번에 이름 한번 알아보고 쓰는 순서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키읔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더 부드러웠던 발음, 가장 처음에 배웠던 거, 그렇죠. 기역이 있었어요, 언니. 기역. 요거를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역이죠. 요 기역자 배웠던 거에 한 획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글자랑 관계가 있답니다. 좀 부드러운 소리죠. 얘는 을을 부죠. 좀 소리가 거칠어져요. 획이 추가가 되면서 거칠게 소리가 난답니다. 자, 요 친구의 이름 먼저 알아볼까요? 이름은 얘는 키 자기 자신이 먼저 오고요. 이를 쓰세요. 키.
기역이었다고 해서 얘가 키역이 되진 않아요. 얘는 약간 달라요. 규칙성을 띠는 거라서 얘는 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받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읔을 받침으로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읽을까요? 키읔이라고 읽어요. 쓸 때는 키읔이지만 읽을 때는 그냥 기역으로 읽으시면 돼요. 받침은 소리가 다 나지 않아요. 7개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키읔이에요. 그럼 쓰는 순서는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기역자를 먼저 쓰고 이렇게 한대요. 한번 써볼게요. 자, 기역자를 길게 이렇게 내리고 한 획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대요. 그런데 받침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예뻐요. 이렇게 받침으로 쓸 때는. 그런데 첫 소리로 올 때는 기역처럼 살짝 휘어주세요. 살짝 휘어서 그 다음에 한 획을 추가하면 훨씬 더 글자가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휘어서 써주시고요. 오발음이나 우발음 같은 게 들어갈 때는 여기 보세요. 그대로 내려왔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나 어가 들어갈 때는 약간 이렇게 휘어서 쓴 거 보이시죠? 요거 모양을 좀 자세히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 모양을 좀 살려서 쓰면 더 예쁜 글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읔이라고 하는 글자. 자, 그러면 밑에 어떻게 짜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나나 한번 볼까요? 키읔과 아가 만나서 카. 그렇죠. 카. 잘하셨어요. 카. 물론 술 한잔 하나 이렇게 소주 한잔 탁 드시고 카 좋다. 어르신들이 이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이따 단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키읔에다가 오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 아까 했던 거. 그렇죠. 코가 되겠죠? 코.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이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안 써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키읔하고 으가 맞나요? 그러면 아까 한 거 같은데 찾으셨어요? 그렇죠. 요거 요 녀석 크 하고 소리가 나겠죠? 한번 써볼게요. 이 키읔과 오가 만나면 자 키읔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를 짧은 거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하면 코가 되겠죠? 코, 눈, 코, 입 할 때 코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는 역시 여기 보세요. 곧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냥 곧게 기역자를 쓰고요. 한 획을 추가하세요. 그래서 키읔을 만들었어요. 아, 여기 좀 떨어졌다고요? 맞아 붙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붙이세요. 그리고 을을 쭉 써주시면 약간 물결 모양이 됐네요. 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자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뭐 했는지 교재에서 수업할 때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나왔던 단어가 카드예요. 카드. 자, 여기다 써볼게요. 키읔에다가 아를 붙여서 카.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을을 붙이면 카드가 돼요. 카드. 그래서 우리 차비 낼 때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카드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띡! 그죠? 카드 갖다가 대면 띡! 하고 소리가 나면서 차비를 결제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카드. 교통카드 얘기했었어요. 그죠? 카드. 그죠? 또요, 카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인도에 유명한 요리 있었는데, 인도에서 들어온 노리끼끼한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뭐가, 그래요. 맞아요. 카레라고 하는 음식 해볼게요. 그죠? 레는 리을에다가 어를 먼저 쓰세요. 그러면 러시아 할 때 러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를 하나 더 붙이세요. 그러면 카레가 돼요. 오뚜기, 카레는 오뚜기죠, 어머니? 그렇죠. 3분 카레. 오뚜기 3분 카레 하면서 카레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 카레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코 볼까요? 자, 코자의 대표 눈, 코, 입 할 때도 코자가 들어가지만 우리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코코아라는 게 있어요. 코코아 먼저 써볼게요. 요거 하나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코아.
코코아는요, 코코아에다가 우유를 따뜻하게 넣어서 이렇게 타 먹어요. 이게 코코아 가루지만 이걸로 초콜릿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코코아 가루에다 우유 타면 초코 우유 맛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따뜻하게 정말 좋아하죠. 핫초코라고도 하는 그게 바로 코코아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코코아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피곤해. 어제 밤새서 어머니 내가 김장 하려면 밑 준비가 많잖아요, 어머니. 무도 씻어놔야죠. 배추 절거야죠. 어머니 너무 무리해서 피해서 코에서 빨간 거 뭐가 나와요. 그렇죠. 코피가 나오죠. 코피 써볼게요. 그러면 코에다가 뭐예요? 피가 나와요. 그냥 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커피도 있고 코피도 있고 배웠었어요. 커피는 향긋하게 마시는 거. 얘는 코에서 피가 나요. 코피. 그래서 피곤하거나 힘들 때 코피를 흘리는 경험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코코아, 코피 기억하세요. 크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크크크 하면서 웃는 것도 있고요. 네, 명사, 단어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 자, 보세요. 기역에다가 을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를 붙여볼게요. 크다. 크다. 여러 가지 크기를 얘기할 때 크다, 작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거죠. 수박이 크다. 또 집이 크다. 이렇게 크기를 표현할 때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받침이 들어가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크자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보면 어머니 포천 광눈수목원이라고 아세요? 거기 광눈수목원에 가면 나무들도 되게 많고 새들도 많아요. 새 중에서 크낙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크낙새. 우선 써볼게요. 똑같아요. 나에다가 낙 했으니까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얘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러니까 시옷에다가 아를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크낙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딱따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부리로 나무를 톡톡톡톡톡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쪼우는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런 크낙새 할 때 크자가 있어요. 크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한 번 더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드, 그렇죠. 카레, 코자 들어가는 거, 코코아, 코피,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다 할 때 크다, 그 다음에 크낙새, 딱따구리 같은 새, 크낙새. 자, 여기까지. 특히 단어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머니. 소리 크게 내서 읽어보고, 많이 써보고, 연습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키읔까지 수업을 마무리 짓고, 다른 글자로 다시 찾아뵐게요.